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많이 추우시죠? 기온이 뚝 떨어진 채로 이번 주가 가네요. 우리 지갑 사정을 온도로 치면은 역시 뚝 떨어졌죠. 이게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3분기 실질 국민소득이 전분기에 비해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경우에는 장바구니 채우는 가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가가 내린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소주는 더 이상 독한 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과거 25도였던 게 20도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대표 소주로 불리는 참이슬 도수가 현재 18.5도입니다. 순해질수록 찾는 사람들이 는다고 하죠. 진짜 뚝 끊겼으면 하는 건 안 끊깁니다. 바로 아름아름 인사인데요. 금융권 높은 자리에는 이른바 서금회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죠. 여기도 문고리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죠?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뚝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월이죠. 12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2014년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생경제 금요기획에서는 앞으로 4주 동안은 올해 경제 전반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금요기획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 주소와 노동 환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내용이 핵심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상원 부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모시고 1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노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은 장중 계속 좀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0.01포인트 올랐으니까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서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86포인트에 끝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한 0.5% 정도 올라서 55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700억 원, 코스닥에서 한 3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사는 분위기인데요. 네. 반대로 이제 국내 기관들, 주로 이제 투신사나 은행권에서는 약간 연말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식 매물을 계속해서 좀 출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좀 계속해서 최근에 좀 주식을 편입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네. 국내 기관들이 이제 연말 앞두고 비중을 낮추면서 수급의 엇박자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내리는 압력으로는 좀 작용을 하고 있겠군요. 기관의 물량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지금 상황들은 어떤가요? 정유주라든지요? 사실은 약간 좀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네. 2주 전만 해도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하루에 막 7%, 8%씩 예. 급락을 했는데, 그랬었죠. 일단 유가가 최근에 한 60불대 중후반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하락이 다소 좀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이고, 이제 한 1, 2주 전에는 이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좀 이슈가 많았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빠졌을 경우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IT나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업종이 오르는 것도 유가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일본에서 이제 아베노믹스라 해서 돈을 풀면은 엔저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좀 안 좋지 않겠느냐. 실적도 사실은 좀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도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좀 더 많이 굴리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연말에 이제 자동차를 좀 약간 인위적으로 밀어내는 건 있지만은 대규모 이제 할인 공세를 하면서 판매량을 늘리는 목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시장 기대치가 원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밖에 업종이라든지 종목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게 또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연말장에 이제 서서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에 수익률을 뭐 좋은 분들은 픽스를 시키는 그런 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사실 연말장은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연말에 약간 이제 수익률을 좀 관리를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또 너무 주가 많이 빠진 쪽은 좀 채워서 가려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괜찮았던 업종이고 기관들도 이제 수익률을 좀 관리하는 업종은 예. 뭐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쪽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가 최근에 약간 뭐 실적이나 아니면 재료가 좀 살아나고 있는 IT하고 자동차는 편입 비중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약간 방어적이라면은 제약 바이오,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은 IT 차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이제 정부 정책들이 국회를 서서히 좀 통과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속도 좀 늘어나면서 국내도 이제 이와 연동되는 수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특이사항이 없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이번 주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일단 좀 안정적인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이제 전차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차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다사다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엔화 움직임도 다사다난의 이유가 또 됐잖아요. 네. 네. 드디어 120엔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갔습니다. 예. 어제 뉴욕 시장에서 이미 달러당 120엔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오늘 동경 외환시장에서 또 달러당 120엔대까지 갔습니다. 예. 엔화가 120엔대 기록한 게 2007년 7월이라고 그러니까 한 7년 반 만에 지금 120엔대로 간 건데, 지금 뭐 엔저가 그냥 엔저가 아니라 이제 뭐 슈퍼 엔저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말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만으로도 벌써 10엔 가까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고요. 거기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엔화의 약세 요인이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요인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훨씬 더 그 엔저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아마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 전에 뭐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되고, 네.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노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다른 방법도 없고, 방법도 없고 결국 양적 완화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엔화는 좀 더 약세를 띌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말 2015년 말이면은 달러당 130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40엔대 얘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전망이니까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요. 예, 말씀. 네. 예. 그래서 사실 엔화의 약세는 우리 경제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초이노믹스 이른바, 우리도 이제 그 경기부양 기조의 그 초이노믹스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더 강한 양적 완화를 취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지금 대부분 상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 과연 이제 돈 풀기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으로서는 아마 10이면 10중 8구, 네. 아베 내각으로서는 훨씬 더 강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14일에 아마 중요한 선거가 있을 텐데, 아베 정권이 승리할 걸로 거의 점쳐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떨어지겠죠. 아마 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예.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16일, 17일에 미국 FOMC가 있어서 그때 또 달러 강세까지 오면은 엔전 더 심화되지 않을까. 미국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열렸던 유럽중앙은행 네. 22회의에서도 물론 과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 중국, 유럽 전부가 다 부진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혼자 나홀로 약간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뭐 금리도 올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나 혼자 살겠다고 금리를 올리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도 빨리 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이 채권단 관리를 벗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9년 말에 예.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체가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 결국 대한통운 인수, 뭐 대우건설 인수, 예. 대규모 M&A에 따른 후폭풍,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인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 뭐 가장 아무튼 알짜 회사라는 아시아나항공은 워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그 채권단 자율협약이라는 형태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이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8개 채권은행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100% 동의를 얻어서 자율협약 졸업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뭐 게다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하고 후년에 상당한 정도의 항공기 도입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조 원 규모의 기존 채권도 회수하지 않고 만기 연장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금호산업, 그러니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종의 지주사에 해당하는 금호산업에 대해서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이제 최근에 회복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는 어려움은 있었고 그다음에 사 같은 회사들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다시 다 되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그룹은 다시 정상화의 기틀을 좀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네. 참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다시 팔고, 그러니까요. 대한통운 인수했다가 다시 팔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M&A라는 게 참 어렵고. 어렵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참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M&A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꽤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리바바라든지. 거기는 어쨌든 뭐 예. 돈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네. 중국 경제 자체가 네. 또 내지는 중국 기업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네. 삼성과 애플은 뭐 이렇게 소송이 끝나지를 않는 것 같네요. 예,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번 예, 거는? 지금 항소심, 예. 그 2심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2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동안은 이제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 차원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1심 판결이죠. 네. 그게 나와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많이 침해했고 한 9억 원 정도를 물어줘라.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심 절차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건데요. 삼성 측은 어쨌든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심 결정을 모조리 파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항소심이 과연 이러한 삼성 측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현재로서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2심도 어쨌든 상당히 뭐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애플의 이런 그 특허 전쟁이 예. 약간은 소강 국면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뭐 정말로 끝모를 마주보는 그 기관차처럼 서로 달려오다가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업계에서도 삼성하고 애플 두 세계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두 쌍두마차가 기술 개발 경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특허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결국 이 소송의 최대 승자는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들만 돈 벌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는데 수수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은 지난 1심 때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뭐 모든 거를 걸고 올인하는 형국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항소는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또 몇 개월씩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예. 소송으로 미국 변호사들이 뭐 몇천억 원을 벌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장을 아주 만들어주는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조금 부드러운 코너들이 있죠. 영화로 보는 경제, 경제영화관이 있고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 장률 감독의 경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프쇼링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경제신간에서는 피터 틸, 블레이크 메스터스가 같이 저술한 책입니다. 제로 투 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바스티앙 살가두 제네시스 2014 한국사진전 4인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물을 뜻합니다. 주로 건축물이 많은데요. 나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이 알 정도로 유명하고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죠. 서울의 남산타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등이 각 도시의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랜드마크, 2번 KS마크, 3번 태극마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바스티앙 살가두 제네시스 2014 한국사진전 4인 관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 퀴즈 잘 들으셨나요? 보기를 드리기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물을 뜻합니다. 주로 이제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 뭐 서울의 남산타워라든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랜드마크, 2번 KS마크, 3번 태극마크.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랜드마크, 2번 KS마크, 3번 태극마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제로 투 원. 그리고 세바스티앙 살가두 사진전 4인 관람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금요일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경제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겨울로 완연히 접어드는 때 같은데요. 네. 왠지 이럴 때 좀 올해 1년도 좀 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일까? 1년 돌아보는 게 너무 싫어요. 여튼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런 시점 같은데 네. 이때 좀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찾아봤습니다. 장률 감독의 영화 경주입니다. 아, 신미나 박해일 주연이죠.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 뭐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다. 무엇이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만남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 하여튼 이런 영화인데 교수 최연이 있습니다. 네. 북경대 교수인데요. 어느 날 친한 형의 부음을 듣고 한국의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경주를 향하는데요. 경주에 가면 잣집 아리솔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최 교수가 직접 이 잣집에서 한 편의 추나를 봤는데 네. 이걸 좀 보고 싶다 이래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잣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공윤이라는 주인인데요. 이 낯선 방문객에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최연은 이 공윤이 주인에게 이끌려서 경주 사람들의 또 모임에 동석을 하는데 네. 이 모임이 파고 나서 밤거리를 최연과 그리고 공윤이 그리고 또 공윤이를 좋아하는 짝사랑 형사 이렇게 같이 걷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능에도 오르고요. 네. 이제 이날 밤에 최연 교수는 이제 공윤이 씨의 이제 집에 들르는데 두 사람 사이에 조금 묘한 분기가 흐릅니다. 네. 이 영화 경주는 이 이제 1박 2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이미지로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 문구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람들 흩어진 뒤에 초승달이 뜨고 예. 하늘은 물처럼 맑다. 시예요? 네. 이 공윤이 집에 걸려있는 시와에 적힌 한 시인데 네. 이 시를 이제 최연 교수가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을 계속 겪지만 하지만 자연은 좀 무심하게 네. 인간의 고뇌 따위는 심중이 없이 쳐다본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시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영화 경주 잠깐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역춘화가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또 오셨네요. 낮에 봤을 때 진짜 변태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어쩐지 홍상수 감독의 영화랑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 처음 이게 전체 어떤 내용이나 말할 때 참 이게 애매한 게 그렇죠. 스토리가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네. 이어지는데 네. 뭔가 이렇게 딱히 메시지도 없고. 네. 예. 근데 뭔가 또 우연처럼 일상이 그렇죠. 또 이어지고요. 예. 사실 우리 일상이 그렇죠. 네.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나면 또 전체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이 또 무대가 경주라 보니까 아마 그 생활의 발견을 보신 분들은 또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많이 예.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북경대 교수인 이제 최연 교수가 경주에서 방황을 하는데요. 사실 어떤 그 사유에 대한 답, 북경에서 더 많을 듯한데 네. 최연은 경주에서 지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주에서 공자의 후손도 만나게 되는데 누구죠? 예, 이게 바로 잣집 주인 공윤입니다. 아, 예. 공자의 79대 후손이다 이렇게 네. 설정되어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해로 나가서 학문의 어떤 경지를 찾던 사람이 네. 바다를 되돌아와서 국내에서 답을 찾는 꼴이다.
뭐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효 대사가 왜 떠오르죠, 저는? 그러게요. 아, 진짜 홍상수 감독 영화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이 바다 건너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경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 기업이 바다를 건너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 네. 이걸 경제 용어 중에 오프쇼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네. 국내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뭐 생산이나 용역 그리고 이제 일자리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오프쇼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프가 떠나고 이제 쇼링이 물 건너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아웃소싱의 한 형태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공장이나 연구소 그리고 콜센터가 이전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2000년 이후에 미국 제조업체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 인도로 떠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오프쇼링이다. 그렇죠. 예, 물 건너간다. 이런 이제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이 오프쇼링이 가능한 게 이제 정보통신과 또 물류 기술, 교통 그리고 물류가 좀 발달하면서 가능한 그런 거고요. 또 기업이 현지화 전략까지 겹치면서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법인세 감면 같이 이제 일부 국가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경쟁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동안 중국이라든가 네. 인도네시아, 이런 동아시아로 많이 떠났었는데요. 그렇죠. 또 현대와 삼성 같은 또 주요 대기업은 상당량의 생산 시설을 지금 중국에 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쇼링은 국내 기업의 공동화를 불러오고요. 또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축소시키고 또 내 네. 소비 어렵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는 거의 콜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있어가지고 네. 미국 드라마 보면은 그런 농담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 뭐 아웃소싱 줄 거야 뭐 이러고.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 근데 이제 바다 건너 갔다가 이렇게 이 경주의 주인공처럼 다시 또 돌아오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마냥 가기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2010년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국내로 돌아오는 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뭐죠? 이제 리쇼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돌아온다. 예, 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리를 붙이는데요. 저기 바다 건너서 국내로 되돌아온다 뜻인데 막상 해외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임금 상승이 심하고 네. 또 토지 가격이 또 빨리 뛰고요. 또 시장 상황이 약화돼서 차라리 국내 경영 여건이 좋아졌다. 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 입장에서도 이제 정부들이 세제 지원을 특별히 내국 기업에 대해서 강화해주겠다. 또 돌아오면 뭐 법인세 감면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또 달콤한 유혹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아무리 그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각 나라 언어라든가 관습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생각보다 고전하는 기업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가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죠. 많았죠. 네. 예. 특히 뭐 최근 보면 임금이 뭐 몇 년 사이에 3배, 뭐 5배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착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또 자유무역 협정의 영향도 있습니다. FTA요? 네, 예. 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랑 이제 FTA를 맺으면서 관세가 없어지니까 예.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게 관세 혜택도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무역하기가 좋아졌다. 이제 이런 개념도 많이 생기면서 네. 오프쇼링을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정말 유학 떠나는데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유학 안 가요. 네, 그냥 안에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공부를 이제 굳이 밖에 나가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 네. 해외 여건보다는 국내 여건이 좋아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우리 좀 해외 유학 그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조선시대도 보면 중국 유학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죠. 육두풍들 최근에 많이 떠났죠. 생각했던 것 예.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해외만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 그 대중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네. 오프쇼링보다는 이제 리쇼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해외 이제 영화라든가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나갔었는데 네. 나갔던 학생들이 이제는 오히려 국내로 복귀해서 네. 여기서 이제 한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고요. 이제 더 나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특히 이제 스타 제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보러 오히려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이제 한국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겠다. 네. 그러면서 또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죠. 헐리우드 영화를 배우러 갔다가 그래서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인재들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오프쇼링과 리쇼링, 그러니까 영화의 원뜻과는 뭐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네.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 건너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돌아온다는 의미에서는 뭐 전체적인 개념상으로는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중문화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영화 경주를 경제학 용어인 이 리쇼링과 오프쇼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북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쇼링을 했던 최연 교수가 이제 리쇼링한 경주에서 오히려 이제 생가사를 고민한다. 네. 뭐 이렇게 막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경주가 천년 고속 아닙니까? 네. 중국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역사성으로는 좀 뒤떨어질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경주 막상 가보면 능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렇죠. 바로 네. 그냥 다 능이잖아요. 네, 그 예. 그냥 있는 자체로 그냥 역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네. 이 영화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좀 생과 사에 대한 얘기가 많다 그러는데, 영화에서 이제 최영 교수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자살을 많이 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그 소재로 나옵니다. 예. 알던 지인이 자살했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남편이 자살을 하고, 홀로 남겨진 미망이를 만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 이런 데 대한 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좀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참 이렇게 주변에 아는 인물들이 많이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서 네. 인생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프쇼링 얘기를 듣다가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영화 이어서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경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신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 제목도 강렬합니다. 네. 제로 투 원. 아, 지난번에는 제로.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 책은 피터 틸과 블레이크 메스터스라는 분이 책을 함께 썼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시장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죠. 그렇죠. 뭐 당연히 자유경쟁, 완전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만, 경제에서 승리해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그렇습니다. 목표죠. 참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 그룹인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면서 네. 스타트업 기업가 벤처 캐피탈 투자자인 피터 틸은 아. 경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예. 독점 기업이 되어야 된다. 아, 이 사람을 피터 틸이라고 발음을 하는군요. 피터 CL. 뭐 피터 틸. 예, 페이팔을 공동 사업한 분이시죠. 사람이죠. 근데 경쟁 의미 없다. 완전 경쟁 불가능하다. 독점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경쟁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시장 자본주의가 경쟁 때문에 발전했다라고 생각해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경제학자들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주입된 이데올로기 뿐이다.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은 시장 경제에 해롭다라는 주장을 지금 정면으로 책을 통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 경쟁 하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생길 수 없다. 이들은 차별화되지 않은 비슷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네. 경쟁은 가격을 끌어내리고 이윤을 제거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렇죠. 예. 결국 그 어느 회사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출혈 경쟁. 그렇죠. 예, 공멸. 맞습니다. 예, 그 얘기네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독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우리가 항상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독점을 옹호한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독점이라고 하는 건 예. 자기 분야에서 워낙에 뛰어나고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감히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조차 내놓지 못하는 그런 독점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글은 예. 2000년대 초반에
사실 검색 분야에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다 죽었죠. 그렇죠. 알아서 예. 죽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야후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구글이 대표적으로 0에서 1을 제로 투 원이 됐던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모두 남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냈던 독점 기업들이었고 네. 그들의 창조적 독점에 의해서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진보해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책을 통해 하고 이 사람 있습니다. 좀 굉장히 특이한 주장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격한 주장을 했는데요.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창조적 독점 기업들은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풍요로움을 소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창조적 독점 기업들은 단순히 나머지 사회에도 좋은 기업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새로운 독점 기업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만 봐도 오래된 독점 기업들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애플의 iOS를 필두로 모바일 컴퓨팅이 부상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시장 지배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하드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독점에 왕자를 내줬다. AT&T는 전화 서비스 부문에서 20세기 내내 독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저렴한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아무 서비스 제공자나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독점 기업이 진보를 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위험한 존재가 됐을 것이고 우리는 즉시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의 역사는 곧 더 나은 독점 기업이 전임자의 자리를 대신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다. 아주 과격하네요. 네. 독점이 진보의 원동력이다.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게 독점 기업이 모든 걸 가져가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거라면 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독점 기업이 만약에 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서 예. 뭐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보통 그렇게 되죠. 경제 원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로 투 원 이 책은 피터 틸이 2012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네.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예. 당시에 한 학생이 그의 강의를 꼼꼼히 노트를 해서 네. 블로그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으면서 책으로까지 출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블레이크 메스터스가 바로 그인데요.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강의만 잘 들어서 메모해도 책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책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네. 독점 기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독점 기업을 만들어서 제로 투 원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업을 네.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예. 과거에서 배워라.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네. 조언 1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을 파괴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네. 상당히 신선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학에 강의하러 가놓고 대학을 뛰쳐나와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들었고, 그다음 뭐 트위터 욕도 좀 하고. 그렇죠. 상당히 재밌는 분이시죠. 예, 근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경쟁 자본주의라는 것, 경쟁이 자본주의의 모토다. 이건 부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목이 제로 투 원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완벽하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에서 무를 경쟁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책은 그것을 일컬어서 수직적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개념화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수평적 진보예요. 네. 이건 뭐냐 하면 효과가 이미 입증되는 걸 카피하는 것.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 네.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수평적 진보는 시장을 넓혀가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을 예를 들어 뭐 글로벌화를 한다든가 네.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수평적 진보고요. 저자는 수직적 진보 제로 투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기술 혁신이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것이 독점 시장을 보장한다라는 건데요. 자, 기술 혁신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좀 먼저 기술을 재빨리 개발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네. 일컬어서 퍼스트 무버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독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퍼스트 무버에게는 항상 미투 전략으로 재빠르게 카피하는 후발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서 독점이 불가능하다. 뭐 설명이 다시 또 무로 돌아가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지도 말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정반대의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독점을 위해서는 네. 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네. 먼저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고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라는 건데요. 네. 자, 이 피터 틸이 페이팔을 창업한 분이십니다. 네. 페이팔의 이메일 기반 결제 시스템은 사실 기존 기술보다 편리했어요. 네. 근데 편리했기 때문에 이게 독점으로 이어진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대규모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 여기에 파워셀러들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네. 어떤 결제를 이용하는지를 잘 지켜봤다가 이들에게 집중한 결과 네. 페이팔이 결국은 독점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예.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놓치지 않고 있다가 이들에게 집중하면 라스트 무버가 되더라도 네.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팔이 파워셀러들의 강력한 전폭적인 호응을 얻게 되자 다른 결제성 시스템들이 있었지만 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네. 자기가 결국 뒤쫓아올 수 있는 기업이 없었던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서 독점 기업이 되기 위해선 4가지 특징, 독자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데 예.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페이팔이었다라고 네.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책에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죠. 나는 제2의 빌 게이츠가 되겠습니다. 예, 많이 얘기하죠. 제2의 뭐 레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자는 더 이상 이렇게 제2의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개선을 통해서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허황된 생각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퍼스트 무버가 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어렵다는 얘기군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2의 무언가를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제로 투 원이 되기 위해선 예. 작더라도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먼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독점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걸 적재적소에 네. 파워셀러들에게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예.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또 브랜드를 전략이 있는 만들어가고 사람. 예, 규모를 만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지름길이다. 제로 투 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예. 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또 저명 벤처 투자자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책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매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네, 오늘 생생경제 퀴즈 있는 금요일인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 문제는요. 어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물을 얘기를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 서울의 남산타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랜드마크, 2번 KS마크, 3번 태극마크입니다. 쉽죠? 예, 정답 아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방금 소개를 해드렸죠. 제로투원 경제신간 보내드리고요. 또 세바스치앙 살가두 제네시스 한국전 사진전 4인 관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있는데요. 서울역 시계탑도 서울의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영상님이 말씀하셨고요. 3922님 감사합니다. 생생경제가 YTN의 이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군요. 예, 앞으로 우리 경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된 경제 언론의 이것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예, 굉장히 묵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샵의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상원 부사무총장 정책특보 모시고 우리 노동시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